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권 신점 문제풀이 399선 제3강 시간으로서 21번부터 30번까지 같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1번. 다음의 법률 행위의 목적의 적법성에 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목적입니다. 1. 강행법규 중 효력법규에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자, 강행법규는 효력규정 또는 효력법규, 그리고 단속규정 또는 단속법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알면 일단 1번, 2번 지문을 씻습니다. 자, 효력법규, 효력규정에 위반한 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맞습니다. 두 번째, 강행법규 중 단속법규를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자, 단속법규 위반은 반입니다. 유효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단속상의 제한 또는 처벌을 받는다. 그렇죠? 단속 또는 제한의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3.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을 정한 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을 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초과한 수수료 약정. 그렇죠? 이 초과 수수료 약정이 무효이긴 합니다. 근데 전부 무효이다. 자, 전부, 요게 문제 있죠? 전부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자, 초과 부분만. 약정을 초과해서 수수료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데 법률상 초과 부분만 무효고, 그 법률에서 규정한 부분 한도 안에서는 유효합니다. 유효. 여기 틀렸네요. 4번.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은 단속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도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금지하고 있는 등기 특별조치법 단속법규로서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이 위반해도 중간 생략 등기를 해도 유효한데, 다만 여러분들 꼭 알아셔야 되는 건 이제 5번 지문에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이건 효력법규입니다. 효력법규, 효력규정.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그건 무효예요. 자, 효력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제3자가 합의에 의해 각각의 단계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바로 이래서 무효가 된 겁니다.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각각의 단계마다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군구청장에 허가를 안 받고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무효라는 겁니다. 전부가 다. 일반적으로는 유효,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만큼은 중간 생략 등기 무효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거리가 먼 것이니까 21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일단 그 정도는 머리에 두고 보겠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03조 대항할 수 있죠.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첫 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인정하여 주었다면 부당 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습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 첫 계약만큼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자, 첫 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으로서 무효지만 첫 계약을 대가로 해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민법 제74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 3번.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유효하게 되는 건 아니죠. 무효는 한번 무효면 무효입니다. 그건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사회의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무효예요. 그래서 알고 추인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자, 이건 틀렸고요. 네 번째, 명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무효다.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 그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냥 매수인이 수탁자의 파는 거를
알고, 즉 악의일 때는 유효지만 악의이면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는 무효가 돼요. 이거는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자, 5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경로하는 행위는 경로 마쳤다는 얘기죠. 등기를 마친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예,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 X고 하나만 옳은 것을 구하는 거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3번. 갑이 자기 소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이중 매매에 대한 것입니다. 1.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맞습니다. 2. 을은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3. 을은 갑을 대의하지 않고 병에 대하여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죠. 이것은 을은 갑을 대의해서 청구해야 됩니다. X. 4.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보존을 위하여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죠.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에게 해가 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채무자의 전체 채무에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무자의 부동산을 아주 싼 값에 매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병에게 가장 했다면 채권자 취소권이 성립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갑과 병이 가장 매매한 것은 아니고 다만 갑이 을과 병에게 이중 매매를 하였고 이때 제2매수인인 병이 적극 권유하였으므로 민법 제103조의 위반의 절대 무효에 해당될 뿐입니다. 병의 무효가 절대 무효이므로 을은 병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을 대의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5. 병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렇죠. 절대 무효니까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4번. 갑이 그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각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이 그 동부동산을, 같은 부동산자입니다. 동부동산을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그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역시 이중매매의 법리입니다. 정리하면 갑이 을에게 첫 번째 매도를 하고 다시 또 갑이 병에게 두 번째 매도를 한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1. 부동산 이중명도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반사회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제2양수인인 병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야 한다. 그렇죠.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적극 가담해야 됩니다. 자, 이거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병에게 해당 부승을 증여. 그렇죠. 갑이 병에게 매도가 아니라 증여를 한 경우도 역시 이중양도의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을에게 매도된 부동산의 병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병이 은행으로서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그 부동산에 또 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이 경우도 이중양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4.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중매매 계약의 제2양수인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의 성인 경우 정은 이중매매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이미 무효가 된 거예요. 무효.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의 제3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알면
쉬운 거예요. 제3자가 선의라도 보호를 안 하니까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적으로이기 때문에. X. 5. 무효인 이중 매매 계약인 경우 을은 갑을 대의하여, 즉 갑을 대신하여 병 앞으로 종료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렇죠. 갑을 대위하여 갑으로부터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면 이어서 을은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을 구하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 A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금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병에게 A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역시 이중 매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번.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없더라도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위약금 약정이 없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만 그 위약금 약정에 의해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배약금 2배를 지급하시오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약금 약정이 없을 경우, 이런 특약이 없을 때 을은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자기가 손해본 게 없으면은 따로 손해를 또 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할 때는 위약금 약정, 이 계약금을 만약에 갑이 을에게 주고 서로가 이행을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산정하는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요즘 대부분 놓고 있습니다. 계약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없는데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병은 원칙적으로 갑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병은 원칙적으로 갑과의 매매를 취소하려면 갑과 병 사이에 그 병이 피해자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병은 피해를 입은 게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병이 선의인 경우에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아니죠. 악의인 경우에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악의인 경우에도. 왜냐하면 병이 그래, 갑이 을에게 팔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지만 갑에게 적극적으로 나에게 파세요라고 매임 행위에 적극 가담을 하지 않고 그냥 악의인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의인 경우에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악의인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선의인 경우에만, 요 만자가 틀린 거죠. 4.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해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갑을 대의하여, 그게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5. 을은 최고 없이 어떤 최고 알린다는 거예요. 알리는 거 없이 갑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더 이상 채무 불이행 상태이기 때문에 을은 최고 경고할 거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다 X고 하나만 옳은 것을 고르니까 25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반사회적 법률 행위 및 불공정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부당 없는 증여를 불공정 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맞죠? 부당 없는 증여, 그냥 증여를 했어요. 돈 안 받고. 그거는 불공정 행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준 건데. 예. 자, 이건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두 번째,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매도인을 대의하여 제2매수인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죠. 대의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자, 틀린 질문이 되고요. 3.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생략 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거 중간생략 등기는 일반적인 지역에서만 실제로 유효입니다. 그냥 무효가 아니라 유효.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만큼은 무효입니다.
자, 이게 지문이 잘못되어 있고. 4. 부첩 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다시 받은 사람이다.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취득을 해요. 왜냐하면 부첩관계, 자, 첩관계를 맺어서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자, 즉, 이 첩의 남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증여자는 첩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도 없기 때문에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얻은 사람은, 취득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알다 하더라도 선의하게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틀렸고요. 5. 불공정 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불공정 행위의 양 당사자가 아니라 불공정 행위가 있으면 물론 반환을 청구합니다는데 양 당사자가 아니라 피해자죠. 피해자가 청구해야지. 가해자가 청구하면 이상하죠. 가해자가 청구하면 이상하죠. 그래서 X입니다. 27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 역시 이제 폭리행위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 역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1.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 행위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하게 이룬 법률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맞습니다. 두 번째, 폭리가 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나 증여와 같은 대가적 의미의 추정이 없는 무상행위에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세 번째, 현저히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변제기를 기준으로, 즉 돈 갚을 때, 채무 이행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아니죠. 법률 행위를 할 때입니다. 처음에 법률 행위를 할 때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틀렸네요. 네 번째,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알고 이용해야 하는데 이 중 어느 하나만 갖춰도 충분하다. 맞습니다. 다섯 번째,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 계약을 한 경우에 불공정 여부에 있어서는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그래서 경무대라고 암기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기준으로 하고, 궁박 상태는 매도인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거리가 먼 것을 구하는 문제니까 답은 27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경우를 모두 고른 것입니다. 고른 거. 기업 폭리 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아니죠. 인식 플러스, 자, 이거 인식 플러스 그 악의, 즉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인식만으로는 안 되고 어떤 악의가 있어야 돼요. 악의. 이용하려는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틀렸고. 피해자의 궁박에는 정신적 궁박이 포함됩니다. 그렇죠. 이거 맞습니다. 피해자의 궁박에는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궁박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디귿. 대리인에 의한 법률 행위인 경우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항상 요거 나오면 경무대를 외워두십시오. 경무대. 그래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누구?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틀렸죠? 리얼,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궁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많은 재산을 줘도 상대가 하나도 대가를 지불 안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궁박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궁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증명은 피해자가 피해 입었다고 증명을 해야 돼요. 자신이 궁박한 걸 상대가 이용했다는 거를. 요것도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니은하고 리을을 고르라는 얘기예요. 옳은 걸 고르니까. 그럼 28번, 니은하고 리을이 어딨나 보면 3번에 니은, 리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28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국문 해독 능력이 없는 노인 을을 부주켜.
을의 토지 1000평을 시가의 5분의 1 가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1. 급부와 갑이 준 돈과 반대급부 받은 1000평의 땅 현저하게 공정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바로 을의 경솔 무경영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맞는 질문입니다. 왜 노인을이 문장에는 불출했다고 되어 있지만 줄 수도 있거든요. 증여 같은 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 위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갑이 을의 경솔 무경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렇죠. 요게 또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은 모두 이를 주장하는 피해 당사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 경우 을이 피해자라면 노인 을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주관적 요건은 폭리자가 이제 갑이죠.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고명 셋 중에 하나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걸 알고 그것을 이용해야 되고, 이제 객관적 요건은 폭리가 되기 위해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객관적인 조건은 인정이 되지만 주관적인 조건은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객관적 조건도 증명을 해야 되지만 문제에는 5분의 1 가격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또 맞는 질문입니다. 어쨌든 피해 당사자가 다 입증을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한다. 4. 갑이 을을 부추겨서 현재의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를 하였으므로 판례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그렇죠. 지금 지문에는 갑이 을을 부추겨서 현재의 공정을 이룬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판례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29번 지문 자체로 봤을 때는. 5번 갑이 선의의 제3자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으면 노인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이게 현저히 4번 질문이 맞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갑이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도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같은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자, 선의의 제3자가 대항할 수 없는 거니까 노인들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자, 그거 잘 생각하시면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29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을 고르시오. 1. 대물 변제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격이 채권액의 3배 내지 4배가 되는 4배입니다. 배가 되는 대물 변제 계약. 자, 이건 판례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대물 변제, 차용을 해서 채무자가 물건으로 대신 변제, 갚는 겁니다. 갚는데 이 목적물인 부동산, 물건으로 지금 갚는 그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자기 채권액의 3배에서 4배,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으면 1억에 해당되는 부동산으로 갚으면 되는데 지금 3배, 4배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3억에서 4억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갚는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판례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맞고요. 두 번째, 사실과 다른 고소에 의해 구속된 상태에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실과 다른 고소인데 이건 역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인정을 합니다. 3. 자식과 상의 없이 시설복지금 2억 원을 증여하겠다는 노인의 증여계약. 아니 노인이 자기 돈 자기가 증여하겠다는데 뭔 상관입니까?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상관이 없어. 증여니까. 4.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을 지급받으면서 가해회사가 제시한 합의서에 난인한 경우. 자, 사람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회사로부터, 가해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데 그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5억이라고 치면 이 5억보다 훨씬 적은 5천만 원에 합의를 했다면 이런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판례상. 자, 맞고요.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자, 합법이 아니라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역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다 오고 하나만 X 보기 어려운 것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민법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자신감도 붙고 그리고 기본서에 있었던 것도 요약 정리가 되니까 계속해서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